기존의 팔당대교 외에 하나 더 있네요. 밑에 거가 제1 팔당대교고 그 위가 이제 아직 오픈 안 된 제2 팔당대교입니다. 네. 예. 이 팔당대교가 남양주하고 하남을 잇은 거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스타필드입니다. 신세계 네. 스타필드. 그래도 하남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면 미사리도 있지만 네. 스타필드가 가장 또 유명할 수 있습니다. 하남의 기업인들은 이제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찾아오는 바이어들이나 또한 그 거래처 손님들이 왔을 때는 숙박시설이라든가 그 회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송파나 강남에 가서 거래처를 만나야 되고 또 바이어를 접대해야 되고 또한 그 하남시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의 어떤 행사, 전국의 어떤 행사를 유치하고 싶어도 전무하게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남도 이제는 35만 인구 정도가 되기 때문에 5성급 호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저희 기업인협의회, 체육회, 다른 각종 단체에서도 같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는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여기서 할 수 있는 주민들 또는 우리 아이가 배울 수 있는 유소년을 위한 자치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런 제도가 유소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쭉 이어져요. 저희 아이가 여기 와서 너무 좋아했던 게 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재미난 과정이 많아요. 창업 동아리도 있고 뭐 어문학을 배우는 과정도 있고 해외에 있는 아이들하고 교류하면서 3박 4일, 뭐 5박 6일 동안 홈스테이하고 서로 문화를 이렇게 교환하는 과정도 있고.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시고 여기서 이제 발급 진행 누르셔서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회원증이 발급되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전체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용자는 경기도민? 네, 경기도민 다 가능하십니다. 네, 서울시도 이용하세요. 서울 송파구민까지만 가능하십니다. 송파구민까지. 네. 예. 그리고 이런 대출 반납 기기인데 네네. 이용자분 스스로 회원증 가지고 책을 대출하시거나 반납하실 수가 있는 장비입니다. 주민분들의 의견들을 사사건건 보고 있거든요. 네. 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우리 가밀 지역에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왔다는 그에 대해서 상당히 기뻐들 하고 계세요. 행정복지센터와 가밀고등학교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지역에서 걸어오실 수 있는 그런 중앙지역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일반 뭐 수영이나 아우를 가면은 보통 이제 몇 개월씩 해갖고 돈이 뭐 10만 달이 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가정 주부들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소화하기는 괜찮아요. 금액적으로 퇴직 3년 하고 나서 일단은 이제 집에서 맨날 뭐 산책해봐야 강아지.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개간돼가지고 모집한다고 해서 지금 이제 6번째예요. 너무 좋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기초자치단체가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2015년 15만 명에서 지금은 33만 명으로 인구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데요. 이번 주 인사이드 경위는 하남시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현재 하남시장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재 하남시장입니다. 네, 시장님. 네. 하남시가 최근 이 10년 사이에 인구가 2배 이상 느는 놀라운 이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이 성장의 동력은 뭐라고 보시는지 또 그 현재 이 당면한 현안은 뭐라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하남시에는 뭐 서울하고 인접해서 위치가 좋으니까 신도시가 지금 4개가 완성됐거나 추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구가 가장 많이 느는 동력이 됐고요. 그만큼 또 신도시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과제도 있습니다. 대부분 자족도시가 안 되다 보니까 서울로 출퇴근하는 문제 때문에 교통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그런 과제를 해결하는 게 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체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미사섬의 K팝 공연장 많은 K스타월드라든지 미군 부대는 19년 동안 필요해서 거기를 기업 유치를 하는 거라든지 교산 신도시에는 또 이렇게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먼저 이 3기 신도시인 교산 신도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서울 접근성이 좋아서 이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이 관심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대로라면은 2026년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네. 예정이었는데 이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런지 현재 상황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저도 시장으로서 취임하고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의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당초에 하기로 한 정부의 인프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교산 신도시가 서울 도심부까지 30분에 출퇴근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 도로인 송파 양평이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또 만남의 광장에는 3호선 지하철역이 있는데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 그런데 지하철역을 만남의 광장에서 400m 뒤로 갖다 놨어요. 남한산성 쪽으로. 그러니까 만남의 광장에는 버스 정류장이 생기고 또 이렇게 그 쇼핑몰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안 돼서 만남의 광장 교통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여기 각종 그 인프라를 하는데 여기는 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뭐 동사무소를 만든다든지 체육관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는 아주 굉장히 안타깝고요. 사실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조속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뉴스를 보면은 이 지작물 조사라든지 이 네. 토지 보상도 네. 이 늦어지는 게 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나오는데요. 시장께서는 그러면 첫 사업을 언제쯤 두고 또 입주는 언제쯤 시작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당초 입주가 이제 29년으로 예정돼 있는데 사실 29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은 정부에도 이렇게 하기로 한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빨리 협의를 해서 빨리 착공을 하자고 정부에 오히려 강력히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신도시를 만들면은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기업 부지가 매우 적습니다. 하나는 과밀억제권역이라 기업이 들어오면 취득세, 등록세가 중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 물량이라고 그 첨단 도시를 만드는 공원 물량이라는 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200만 평 도시에 17,00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적어도 한 10만 평 정도는 공원 물량을 달라. 근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정부에서 조속히 해결돼서 말 그대로 자족도시, 적어도 절반은 신도시 안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부 서울로 하니까 교통 문제가 아주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네. 이 교산 신도시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은 네, 일부 이제 부분 착공은 했어요. 네. 네. 이 교산 신도시까지 포함하면은 하남시의 인구는 그야말로 지금보다도 또 급증을 해서 40만, 5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도시의 자족 기능 아니겠습니까? 네. 크게 어떤 그림들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산 신도시에 이제 AI 클러스터라고 하는 첨단 그러한 산업단지를 만들고 또 우리가 캠프 콜본이라고 검단산에 미군 부대 나간 지가 19년이 됐는데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고 미사섬에 세계적인 K컬처 복합 컴플렉스를 만드는 사업 이러한 큰 사업을 해서 정말로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하남은 뭐 서울이나 마찬가지니까 하남에 그런 기업이 들어오면은 이게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하남시의 이 미래 먹거리로 K 스타월드 사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미사섬 일대죠. 네.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미사섬이 지금 여의도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 경정장을 빼면은 한 50여만 평의 민간 기업을 유치해서 세계적인 K-팝 공연장, 영화 촬영 스튜디오, 또 아카데미, 또 이런 지원 시설을 배치하는 것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K컬처의 중심 도시로 갈 겁니다. 그런데 미사섬은 지금 50여 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비닐하우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관문은 그린벨트를 푸는 고시를 개정하는 거였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 환경부,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린벨트를 풀도록 국토부가 고시를 2년 전에 개정을 해줬고, 근데 이거 그린벨트 푸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비상경제장관에 의해서는 대규모 외자가 들어오면은 절차를 절반으로 줄여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우리가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인데, 이것은 환경부랑 협의해서 국토부에 보고를 끝났고요. 또 여기에 문광부에서도 지원을 해주셔서 용역을 했습니다. 수도권의 K컬처 집적단지, 민간 자본을 활용한 집적단지 연구를 했는데 하남이 최적지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린벨트를 풀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린벨트 수질 개선과 연계된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계신 거고요. 또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해서 또 사업이 뭐 당장 진행되는 것은 아닐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워낙 규모가 크고요. 네. 그래서 이 조 단위가 넘는 이 천문학적 그렇습니다.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사업자를 확보해야 되는데, 네. 이런 그 사업자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린벨트를 풀도록 제도나 이런 게 다 고쳐졌고 그걸 준비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사업을 착수하는 단계로 갑니다. 저희들이 이 조만간 하여튼 저희들 희망은 연내에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거고요. 또 외자를 또 유치하는 게 매우 사업 촉진회에서 중요해서 지금 뭐 외국 분들하고도 한두 군데가 아주 유력한 데가 외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린벨트를 푸는 게 대개 한 2년 걸리고요. 공사를 착공해서 하면은 3, 4년. 그리고 또 이 K스타월드가 아주 힘을 받게 된 것이, 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K컬처 300소 시대를 하겠다, 또 5만석 공연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에 딱 부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그리고 하남시에도 이 미군 반환 공여 구역이 네,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이 캠프 콜번인데 제가 네. 조사를 해보니까 2007년에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을 받았고, 네. 하남 IC 인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이게 한 25만 제곱미터, 이 적지 않은 규모인데, 네. 이게 그 하남시로서는 이 콜번 개발 사업이 사실은 오랜 수건 사업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콜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 개발하겠다라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군 부대 나간 지가 19년 동안 뭐 한다 그동안 대학을 유치한다 뭐 한다 그랬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제가 시장 취임해서 보니까 거기에 뭐 IT, BT 뭐 좋은 얘기를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산자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입지가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단지 물류단지나 데이터 센터만은 지향한다. 안 된다는 게 지향한다. 그러고 기업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3번 공모했는데 기업이 안 들어오고 3번째 기업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 들어와서는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재공모해서 내년 1월 말에 공모기간이 만료되면은 내년 2월쯤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모를 했는데 1, 2, 3차, 3차에 이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네. 현재 4차 이 재공모가 그래서 진행 중이죠. 하나로는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경쟁 입찰이 돼야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하나인 경우는 다시 한번 공모를 해서 그래도 하나가 되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4차 공모를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장님. 그리고 교육 문제, 네. 이 하남시의 이 과밀학급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3, 40대 인구 증가율이 높고 그 가운데서도 이 3, 40대 젊은 인구 유입이 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하남시도 김포나 이 동탄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이 과밀학급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하남시의 과밀학급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인가요? 하남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신도시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과밀 학급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사강변 신도시에는 이 20년도인가요? 하여튼 21년도에 주민들이 학교를 빨리 해달라고 새벽 12시 반까지 뭐 볼기대를 하고 그랬어요. 신도시에 중학교 하나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서 과밀학급해서 TF를 1호 결제로 해가지고 중학교가 이제 한월중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하게 되고 또 미사 4고가 27년 3월에 개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뭐 적극 협조했고 시민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부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 부지를 학교 짓도록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드렸어요. 한 800억 상당 됩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감사한 것은 시민들이 공원을 정말로 여가로 쓰는 공원을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 대신 학교를 지면서 시민에게 공개하는 걸 전제로 해서 강당이나 학교를 그렇게 시설을 해서 이제 시민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사강변 신도시는 해결이 됐는데 가밀이나 위례는 과밀 문제가 아주 좀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경기도 교육감, 임태교육감께 송파하고 좀 공동학군을 좀 해달라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교육감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 화답을 들었습니다. 네, 이 공동학군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경기도 교육청, 특히 네. 하남 지금 광주 교육청과 이 성남시 교육청 네. 그리고 서울도 걸려 있는 거죠. 네, 송파에. 네. 공동학급은 뭐 어떻게 이 세 지역을 같은 학군으로 보자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 하남 교육청 여기서는 이제 학군인데 또 성남은 교육청이 다르니까 성남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송파 특히 이제 위례 신도시가 하남, 성남, 송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조금 하면은 공동 학군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송파도 이제 과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가밀 신도시는 또 송파하고 인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송파하고 공동 학군을 해서 학생들이 하남에서 과밀이 되면 송파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개념으로 현재 교육청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하남시는 경기도니까 경기도 교육청과는 협의가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도 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서울시하고 이렇게 광역 협력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인근 학군, 서울시와 인접한 학군을 공유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다만 이제 송파에도 어느 정도 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뭐 과제입니다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아기들 교육을 못한다고 부모들이 이렇게 안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이 하남 교육지원청이 신설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신설되면 어떤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주 하남을 하다 보니까 하남의 이제 학부모가 광주까지 가는 많은 불편이 있고 아무래도 소홀히 되고 또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남 교육청을 분리 신설을 제가 국회의원 때부터 7, 8년 동안 계속 주장해 와서 20년도에 교육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육청으로 분리하는 걸 했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교육감께서도 임태희 교육감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하남을 영순위로 해주시겠다고 지난주 오셔서 저랑 그 토크쇼 하는 데서 답변을 주셔서 아주 굉장히 부모들이 협조해하고 있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교육 자치가 되고 하남에 필요한 인재를 능동적으로 양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님. 하남시의 다른 현안들도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 공공 임대 아파트 분양가 전환 문제가 이 뜨거운데요. 네. 하남시의 가밀 신도시 공공 임대 분양 전환가가 네. 이 LH에서 높게 책정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큰데요. 네. 시장님께서는 어떤 해결 방안 구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공 분양 임대가 5년짜리가 있고 10년 공공 임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5년짜리는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병산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감정 가격으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밀에 9개 단지에 6,200세대가 있는데 한 2억 8천 정도가 당초 들어갔는데 지금 분양하려고 하니까 한 7억 8천 2배 반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민들은 아주 공포지요.
그래서 이 10년 공공임대도 5년 공공임대와 같은 조건으로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도 했고 또 주민들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그리고 그동안 이 하남시의 또 오랜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종합병원 네. 건립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9월에 보니까 연세 하남병원이 착공식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게 언제 문을 열고 여기에 대한 기대도 크죠? 뭐 기대가 매우 큽니다. 하남에는 종합병원이 없고요. 종합병원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 응급실이 있어서 지금 응급실을 함부로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는 어떤 분은 응급실을 찾아서 10시간을 헤매다가 또 안 좋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세 하남병원이라고 세브란스 의사 중심이 되는 병원인데 27년 말 개원 목표로 하고 있고 아주 뭐 최초의 종합병원이라 기대가 크고 하남의 의료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교통 인프라 관련 특히 철도망 관련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한번 예. 네, 하남에는 5개 지하철이 있습니다. 5호선이 개통됐고 3호선이 이제 32년, 9호선이 31년 개통돼 있고 위신선은 지금 추진 중이고 또 GTX-D가 있습니다. 그런데 5호선은 개통돼서 7분대로 돼 있는데 이게 한쪽만 이용되다 보니까 이게 하남에 기업이 있으면 서울서 타고 들어와서 또 출근 서울로 하면 되는데 아침에 예를 들면 뭐 거의 비어서 들어와서 타고 나가고 저녁에는 타고 왔다 빈차로 가니까 운영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7분대까지 단축을 했고요. 3호선, 9호선은 빨리 적기에 개통하는 것. 그런데 9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입찰을 했는데 참여기업이 하나가 들어와서 유찰이 2번 돼서 아주 지연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조기에 되도록 하고 또 위례신도시는 지하철이 위례신도시인데 송파까지만 오고 성남 하나만 안 오는 거예요. 거기서 한두 개만 연결하면 되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제 재정 사업으로 전환돼서 되기 때문에 이 위례신도시 아닌 하남까지 반드시 연결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아주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고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하남이 남한산성 옆에 있기 때문에 서울서 오신 분들이 송파에서 내리면 버스를 타고 남한산성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 시민의 복지에도 크게 기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위례 신사선 아직 뭐 설계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이 하남 연장을 고수한 이유가 또 따로 있죠. 이 위례 신도시는 원래 3개 지역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례 신도시가 송파, 성남, 하남인데 지하철이 송파까지만 오고 성남 하나면 이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초기에 계획을 잘못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정부가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교통분담금 다 냈거든요. 그러니까 하남 시민들은 분담금 다 냈는데 우리는 이용권에서 또 트램도 있는데 트램도 권역에서도 하남은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시민들께서 아주 위신선 하남 연장을 아주 절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사 강변 도시의 그 5성급 특급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전시 공간, 컨벤션 이 공간이 없는 거죠, 하남시에. 그렇습니다. 기업인들이 하려면 뭐 컨벤션도 있어야 되고 결혼식장도 있어야 되고 외국서 제일 손님 오면은 숙박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실로 모시고 갔다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상 문제도 뭐 시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한 개 기업이 경정장 앞에 5성급 인터컨텐 호텔이나 하얏트 호텔 같은 그런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겠다고 이제 제안서가 8월 달에 들어와서 그런데 이제 심의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인근에 학교가 있으면은 교육청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2주 전에 교육청 그 위원회가 무사히 통과돼서 다음 절차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제 큰 고민은 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은 우리 대장동 이후에 무슨 특혜 논란이 많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사전 협상 제도를 해서 이익 나는 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경기도의 여러 지자체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도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금년 2월에 해주셔서 그 조례에 따라서 이익 나는 것을 계산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업 추진에는
뭐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또 시장께서 이 하남시를 또 하남은 이 한강을 끼고 있으니까 네. 이 걷기 좋은 도시 네. 그리고 즐기는 도시를 네.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데 겨울철에도 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많다면서요. 네. 우리가 하남시의 특징은 한강을 끼고 있고 산이 있고 뭐 맑은 공기라서 황토길이나 모래길을 2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사 한강 모래길은 4.9km의 한강을 따라서 모래길이 있고 거기는 음악도 나오고 스피커도 316개, CCTV도 달고 양쪽에 신발장 발 씻는 거 만들고 여름에는 얼음 냉장고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4곳에 우리 원도심 쪽과 미사 또 가밀, 위례, 신도시에 하나씩 해서 4개를 만들어서 비닐로 가려가지고 더운 바람 나오고 뜨신 물 나오게 해서 이 겨울에도 걷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시장님 2030 하남시의 미래 지도라고 할까요? 인구도 지금보다도 훨씬 늘어나고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 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텐데 하남시의 미래 지도 한번 그려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남시에는 이제 남한고등학교가 자유로운 공립고 자사고 같은 학교로 이제 지정이 됐고 교육청이 분리됨으로써 교육 자체가 되고 또 미사강변고등학교는 과학중점 학교로 돼서 교육이 자체가 확실하게 확립이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질 좋은 일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K스타월드, 미사섬에 만드는 K컬처 컴플렉스 같은 걸 만들면은 집적 일자리가 3만 개 생긴다는 겁니다. 고급 일자리가. 그리고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청년이 좋아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또 교산 신도시에도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캠프 콜본에도 좋은 첨단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하남의 미래 발전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현재 하남시장과 함께 하남시의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미래 사업 구상들이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시의 활력이 넘치는 하남 시대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